독실이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독실이의 내용 전체가 편집되었습니다. 중간중간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취하시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모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역시 열띤 토론이 이어지네 이게. 네. 화장실 가고 싶어요? 빈 종이 줄 테니까 여기다가. 일단 우리가 사실 좀 아쉽긴 하다 그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이게 게시판에 네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실 것 같아요. 또 나보고 중국인들 많이 안 만나봐서 그래 그럴 것 같아. 북경대 한번 갔다 와라. 우리 그래서 이제 괴담 마지막은 너무 괴담만 한 것 같아가지고 미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미담, 우주 미담 한번 준비할게요. 그래서 외계인이 준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좀 가볍게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김도희님께서 좀 이렇게 안 갈고 갖고 좀 아쉬운. 포기했어. 이런 얘기 좀 한 번씩 해주시죠. 요거는 그래서 짧은 걸 준비했어요. 짧은 걸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계인이 와가지고 외계인이 와서 포장들이 뭔가를 주고 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막 51구역 막 그죠? 그 로스웰 같은 경우는 좀 무섭잖아. 무섭지 않은 거라서. 그래요? 요즘 최 사장이 예. 어떤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 왜요? 미스테리 쪽으로 뭐 한 방 터뜨려야겠다들. 아니야? 걱정돼. 자꾸만 미스테리 쪽으로만 내가 쏠리고 있어가지고. 저 미스테리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예. 일단 봅시다. 1961년 4월 18일입니다. 오전 11시경. 그러니까 낮이었어. 그러니까 61년이에요. 그러니까 61년이란 연도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로스웰이 47년에 있었죠. 진짜 옛날에 있었구나. 그래요? 47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13년 정도, 13년, 14년 또 지나는 동안에 어떤 게 형성되냐면은 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문어가 외계인이다라는 생각은 그 로스웰 사건 이후에 10년 동안 바뀌어서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 그레이 외계인, 회색 외계인이 외계인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 크고, 네, 그렇죠. 시꺼멓고 눈이. 시간이 되면 그 외계인의 종족을 좀 분류해 드릴게요. 네, 일단 좀 들어보면 61년입니다. 61년 4월 18일 미국 위스콘신주 이글리버 외곽 농장에 60대 그 농부인 조 사이먼튼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원래 배관공 출신이었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그냥 농사 짓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18일 오전 11시, 그러니까 한낮이에요. 갑자기 집 부근에서 나는 소음 소리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정원에 딱 나갔더니 정원에 말도 안 되게 접시 모양의 UFO가 지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둔 채 정지해서 떠 있는 거예요, 둥둥. 그래서 비행선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지름이 약 10m, 그리고 높이가 한 6m,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면은 두 개의 세면대를 겹쳐놓은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비행 접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 접시. 그런 모습을 한 비행 접시가 그러니까 지면에서 고요하게 몇 센치를 두고서 둥둥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조 사이먼튼이라 부르겠습니다. 사이먼튼이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 UFO로 걸어갔어. 왜냐면 TV에서 봤던 그 UFO인 거야. 걸어가가지고 관찰하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덜컹하더니 UFO의 해치가 열렸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 3명의 외계인이 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쪽에 외계인 3명이 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외계인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레이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은 검정색 투피스로 된 우주복을 입고 있습니다. 투피스야. 위아래 검정색인데 신장이 160cm. 외모는 이탈리아계 백인의 얼굴형이래. 그러니까 잘생긴 얼굴인데 피부는 갈색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은 검은색이었다. 그래서 약간 그 외국인의 얼굴형을 하고 있는 동양인처럼 생겼어요. 자라목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타이트한 헬멧도 착용하고 있어요. 근데 헬멧이 되게 타이트했대. 그래서 놀란 사이먼튼에게 갑자기 조종사들 중에서 한 명이 주전자랑 유사한 물체를 내밀더니 바디랭귀지로 물을 달라는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물 달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이먼튼이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먼튼은 처음에 놀랬지만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러니까 주전자를 갖고 다녀요?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물병 모양의 뭔가를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이먼튼이 그걸 갖고서 집으로 뛰어가서 물을 담습니다. 테팔?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물을 건네니까 이제 가까이 다가갔겠죠? 가까이 다가가서 우주선 안을 이렇게 봤더니
사이먼튼의 얘기에 의하면 요리를 하고 있는 주방 같았대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 가스 오븐 같이 생긴 물체도 있고 그릴이 있는데 그릴에다가 얘네가 뭘 굽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이먼튼에 따르면 사이먼튼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것은 마치 날아다니는 부엌같이 생겼다. 꽤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먼튼이 그 음식들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야 한번 먹어보자 표시를 하니까 이를 본 그 승무원 중에 한 명이 사이먼튼한테 음식을 넘겨요. 근데 약간 누룽지와 비슷하게 생긴 쿠키를 3개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서 사이먼튼이 봤더니 그 음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누룽지처럼 생겼어요. 실제 누룽지처럼 생기고 구멍이 이제 약간 갈색의 탄 느낌도 있고 구멍이 송송 난 누룽지와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먼튼이 그 중에 하나를 입에 넣었는데 마치 종이 씹는 맛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누룽지를 아나? 모르지. 그래서 60년대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좀 조사했거든요. 근데 현대랑 다를 게 없어요. 소세지, 칠면조, 계란, 아니면 이제 그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먹지.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 서울이 1960년대 미국이랑 유사해.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발전돼 있었다라는 거죠. 야, 상대성 이론이 1905년 나오잖아, 그지? 어쨌든 새 승무원 외계인은 이제 우주선으로 이제 들어간 뒤에 갑자기 이제 지상으로부터 날아오르더니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크게 흔들릴 정도로 강한 소음과 바람을 일으킨 후에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사이먼튼이 당황스러운 거야. 자기 손에는 비스켓 3개가 들려 있고. 그래서 이거를 미국 건강교육복지국에 분석을 의뢰해요. 나 이런 거 받았다. 그래서 그 노스 웨스턴 대학 천문학 박사였던 알렌 하이네크랑 이제 미국의 건강교육복지국에서 이걸 조사해요. 뭔가 그래서 노스 웨스트 대학에서 조사를 실제로 진행했대. 그랬더니 그 물체의 성분 놀랍게도 그냥 전분 그리고 메밀, 밀가루, 콩, 밀가루가 아니라 밀기울이 들어있었대. 그래서 밀기울이 뭔지를 좀 조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밀을 빻아서 가루를 제거한 다음에 남는 그 껍데기 있죠. 그게 밀기울이라는 거야. 비타민은 많겠죠. 아, 왜요? 왜냐면 껍질에 영양소가 있으니까. 아, 그래? 네. 근데 특이한 점은 염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좀 특이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외계인이 준 음식에 대한 사례인데, 여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외계인에 대한 기록들이 조금 이제 보관돼요. 영국에서는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50년이 지나서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제스틱 12라는 문서가 있고 프로젝트 아쿠아리스 아니면 레드, 블루, 옐로우 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계인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야. 미국 정부가 갖고 있었던 거. 그 중에서 나와 있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걸로 확인된다. 보고가 있었다. 그렇지. 지역 주민한테. 아, 그래서 음식을 외계인한테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난 이걸로 우리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뭘.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무시하면 돼. 야, 미친놈 봐라. 무시하면 되는데 사실은 조 사이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 벌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책을 낸 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 사이먼트는 그냥 농부였을 뿐이고 하나에 그냥 이걸 그냥 정부에 보고한 거예요. 나 이런 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왜? 이해해 봅시다. 이해 좀 해주세요. 딴짓한다. 아니야, 찾고 있어. 찾고 있어? 더 사실감 넘치는 외계인이 납치됐었다고 하는. 그런 괴담은 많지. 그러니까 납치는 외계인 많아요. 납치설 많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만약에 정말로 거짓말을 할 거라고 한다면 글쎄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조이 사이먼튼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절하하고 싶냐면은 거짓말하는 거다,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죠. 보통은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신병이다. 최초의 그 피랍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그건 이제 시간 없으니까 얘기 안 하면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만 좀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칼 세이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집단 정신병이 한 사례다라고 칼 세이건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내 생각에는 어떤 그 정신적 집착을 보이고 있는 건 칼 세이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아니다라는 진짜. 그렇지. 과학주의. 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서 너희가 얘기하는 비합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게 더 정신병적인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나는 개별적으로 발견되는 그 살해 사건들을 보면 그냥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미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흥미로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재밌었던 부분이 상대로 이거였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60년대에는 우리랑 비슷한 외계인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거짓말을 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뭘 얘기할 거면 랜딩 기어가 있고 조종관이 있고 아몬드 눈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보고 당황했다는 거야. 뭐야 이게? 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UFO 사실은 이제 미스테리에 관련된 거를 보면서 어떤 게 재밌냐면은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으려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둘 다 근거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가 뭐와 동일하냐면은 종교에 대한 믿음과 논리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왜냐면 간증자인 거야. 그리고 간증자 중에서 물증을 갖고 있는 간증자인 거지. 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이제 저희 인류와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외계인들이 있는데 그럼 우린 여기 왜 볼까? 지구에. 근데 에일리언과의 인터뷰 나오잖아. 지난번에 네. 아, 그 영적인 차원에서의 얘기. 감옥. 아니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나는 궁금한 게 사실 그거야. 우리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걔네는 무슨 관광하러 온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생각해보면은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얘는 별로 인간에 대해서 뭐 들키거나 그런 거 관심이 없는 애들인 거야. 와가지고 그냥 인간들이 먹고 있는 거와 비슷하게 해서 먹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같은 게 필요해. 그러니까 담수 같은 거 좀 달라. 그래서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거야. 난 사실 이걸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UFO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외계인들이 인간한테 보이는 상징적인 어떤 교훈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이 중요하고 외계인 집단에서 그렇게 평가하는데 난 그것도 웃겼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너무 무시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이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야. 어떤 외계인이 인류한테 보낸 메시지다. 나는 그냥 우연적인 어떤 거대한 서사구조, 어떤 여행이나 아주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하거나 너무 긍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요거에 좀 재밌는 게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랑 좀 무관하게 이제 외계인들에 대해서 문서들이 좀 발견돼요. 근데 이게 문서가 신빙성이 없는 게 정부 문서인 것처럼 해서 누구한테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서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외계인들, 그러니까 정부 문서라고 추정되는 거기서 외계인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걸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외계인의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한 3분 안에 끝내려고. 일단 보면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냉전의 초기까지 이제 미국이랑 영국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외계인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거기 등장하는 외계인들이 좀 일관돼.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참고했던 게 아까 마제스틱 12 문서, 프로젝트 아쿠아리스, 레드, 블루, 옐로우 북 이런 것도 좀 참고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원래 몇 개 정도의 외계종이 있다고 생각되냐면은 한 200여 종의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인류와 좀 깊게 연결된 거는 한 3-4개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외계인 유형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EBE라고 해. 그 EBE 그래서 숫자를 붙이거든요. 여기서 EBE는 뭐냐면은 이제 외계 생물학적 개체를 얘기하는 거야. EBE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하고 처음 만났던 애가 누구냐면은 에벤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EBE 근데 1이라고 붙이지 않고 왠지 모르지만 2라고 붙여요. EBE 두 번째. 얘는 뭐냐면은 인간이 처음 본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에벤이라고 부른대요. 얘는 1964년에 미 정부와 접촉을 한 최초의 외계 문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뭐 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레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레이보다 머리 크기가 조금 더 작고 얘네들은 연분홍색에서 흰색을 띠고 암수 구별이 있습니다. 그 1.5m 정도 되는 체형을 하고 있대요. 그 에벤을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영화가 어떤 거냐면은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1977년에 만들었던 영화 중에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 정부랑 이 에벤이 만나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필버그가 그냥 만든 건 사실 아니라 그 70년대에 CIA에 있는 고위 관직자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대. 스필버그가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걸 재구성했던 게 미지와의 조우예요. 얘네가 찾아왔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47년에 있었던
그 로스웰 사건의 자네들을 수거해 가려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1년 후에 얘네들을 수거하러 올게. 그래서 얘네가 저 준비해 놓으면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미지와의 조우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영화에서도. 그래서 과학자 9명을 우리 행성으로 데리고 가서 약 10년 정도 있다가 과학기술을 보여준 다음에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돌아온 얘기도 사실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외계인이 에벤이고 두 번째로 만났던 게 그레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레이 있죠. 회색이고 얘네들은 약간 포악한 성격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체 실험을 하기 때문에 약간 마초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어쨌든 그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영화로에서는 포스카인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포스카인드 혹시 보셨나요? 외계인 납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인데 포스카인드에 나오는 영화. 너 집에서 뭘 보니? 세 번째 만난 외계인. 얘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노르딕이라는 외계인 종류가 있어요. ET4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ET1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2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세 번째인 거야. 근데 노르딕이 재밌는 게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서양인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하고 동일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그 완벽에 가까운 몸매를 지니고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처럼 보인다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1.9에서 2m 정도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 좀 게르만이나 이쪽 그렇지, 느낌이 난다. 얘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참고해서 좀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노르딕이 인간처럼 생겼는데 그 이유가 사실 있어. 그 이유는 지금 오늘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왜요? 근데 내 생각에 인류의 탄생과 엮입니까? 설마? 인간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이제 문서에 나오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보다 전에 인간을 만든 애들이고 노르딕은 인간의 후손이다. 시간 여행을 거슬러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노르딕이라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 그 사이먼튼이 만났던 외계인 노르딕은 아니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야. 키가 160대였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부 문서에 나와 있는 걔들은 특수한 몇몇 애들, 키가 큰 애들을 봤겠지. 그런데 실제로 노르딕 애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키가 작은 애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노르딕 애들 중에 좀 특별히 안 씻고 잘. 그죠. 폭력적 성향과 마초적 성향을 띠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룽지 먹고 막 눈 쫙 찢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 조 사이먼튼한테 왔던 애들은 동양계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이제 서구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근데 노르딕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계인 네 번째가 누가 있냐면은 그 렙탈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영화 미드 V에서의 소재가 됐던 애인데 파충류 외계인. 파충류 그죠? 너무 재밌어.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가지 종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에벤이라는 그 분홍색의 그다음에 그레이 그리고 노르딕 그리고 렙탈리안이 가장 기본적인 외계인의 종류로서 사람들의 관측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도메인은 어디 속해요? 도메인 그레이에 속해 있는 거죠. 야, 이런 방송 봤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UFO와 관련된 걸 이렇게 정리해주는 아주 좋은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좀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이 사례 그 조 사이먼튼 외계인이 그 비스켓을 받았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가 거짓말로 우리가 그 세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서 살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어떤 종교적인 안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의 세계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은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거가 우리한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환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야,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내 상식이나 내 선입견 외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닌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름답게 한번 포장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났어. 끝. 욕해도 되나? 네, 욕은 안 됩니다. 욕은 안 되고. 예. 삐쳐줍니다. 예. 때리는 거는 돼요. 예. 저희 방송 컨셉이 지적 대어럽시고 예. 하니까 이제 쌍욕은 못 하겠고. 알겠습니다. 예. 또 튼튼한 팬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사장에. 네. 재밌게 들었고요. 할 말이 없어요? 우주의 이질적인 존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질적인 존재들과도 평화와 행복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내기 힘든데 최 사장은 항상 우리 사고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살아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그
사실 이게 묶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죠. 네. 묶어서 얘기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조선족 문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계인 문제도 얘기했는데 이게 괴담 묶여 타 종족에 대한 거. 근데 요걸 좀 묶어가지고 우리 괴담 좀 마무리하는 발언 좀 개인적으로 한 다음에 이거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4부에 걸쳐가지고 괴담 얘기를 좀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와 다른 것들, 그죠? 우리 인종적으로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합리성과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괴담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뭐 외국인 아니면은 뭐 외국인 외계인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외국인이죠, 이제 예전에는 20대 때는 너무 가치평가 기준이 확고해가지고 자기 확신 되게 강하고 왜냐면 이제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가치 판단하고서는 그게 제 기준이 확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가치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내용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외국인에 대한 문제, 외계인에 대한 문제도 그냥 이제 양면적인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거나 뭐 외계인 같이 진짜 뭐 출처가 만약에 없다면 그런 거 괴담을 사람들이 쉽게 믿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쉬운데 인간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돈 버는 거에 되게 매몰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생각인데 뭐지? 전혀 관심 없었던 분이 아니야. 그냥 경제나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만 경제력이 있으면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 명상할 수 있을 정도의 항상 금전만 확보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간이 막 되게 고귀하고 막 되게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뭐 되게 특별하고 막 되게 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가치 평가하거나 막 인간이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외국인에 대해서 외계인에 대해서도 뭐 외계인의 존재를 믿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본주의화 되는 거죠. 네. 뭐 저는 일단 괴담 특집을 좀 진행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정보라는 게 다 괴담에서 왔구나. 알게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방송하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어떤 걸 얻냐면은 사실은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얘기만 하면 비판 그리고 이제 반박글 빨리빨리 올라오는 거야. 맞아. 근데 그걸 보면서 어땠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기분이 좀 그랬어요. 아 뭐야 이거 반박글이야? 또 반박해야지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하는 거,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라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담 특집을 좀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곧 또 많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비판글이 많이 올라. 비판이 막 야 외계인 야 장난하냐 막 그게 올라올 것 같은데. 알겠어요. 누룽지가 뭡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음식학적인 조사도 좀 했는데 밀기율이 뭘 의미하는가 좀 조사했는데 그건 얘기 안 했어요. 어쨌든 잘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은 최 사장이 항상 들려주는 이 외계인 그 이야기. 네. 할머니 무릎팍에 누워서 군밤을 까먹으면서 이 들려주는 얘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게 평화로워. 전혀 이질적이고 외계적인 존재를 우리가 만나는 건데도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만나서 평화롭게 태팔에 물 채워주고 누룽지 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담. 예, 저는 항상 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이렇게 좀 평화롭고 사랑 속에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시강창이잖아요. 그래서 그 독실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경계할 거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인종차별주의자야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게 되면 되게 공격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내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진짜 타인한테 잘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고, 저도 사실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뭐 남녀 차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조선족을 향해 돌을 던지진 않지만 돌을 던질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좀 자꾸 관찰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나 아이들이 그런 데 물들지 않도록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네. 좀 자기 자신도 반성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계인 얘기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독실이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일단 참고 우리가 다음에 뭘 할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근데 좀 더 재밌는 걸로 준비해가지고 다음에도 알차고 재밌는 걸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 들리게 말했다. 그들이 돌아왔다고. 사라지는 걸까? 난 그게 너무 화가 났었어. 난 몰래 그 누구를 몹시 미워했었지. 왜 오직 힘들게만 살아온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끝에서 어딘가 끌려가듯 떠나는 걸까? 살찐 돼지들과 꺼진 노름 밑에 단지 무릎 꿇어야 했던 피 흘리며 떠나 잊혀져간 모두 다시 돌아와